백 교수님, 이번 주가 사실은 이 여야 간에 상당히 격돌의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가 한 달 정도 됐습니다만은 그동안 이 원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민주당 단독의 그런 국회 운영이 되면서 지금 국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최민희 과방위원장뿐이 안 보인다 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이 입법 폭주에 아주 선두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원 구성도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야가 이번 주에 방송 3법에다가 또 방통위법, 그 방송 4법,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 등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격돌이 불가피하고 또 2일부터 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있기 때문에 22대 들어서 첫 윤석열 정부와 야당 거야 간의 대결이죠. 한바탕 불꽃이 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1일 날은 국회 운영위,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가 열려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의 새 실장을 비롯해서 안보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호처장까지, 경호처장까지 7명의 수석 다 지금 출석을 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나온 기사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사실 정무장관직 신설은 좀 필요한 측면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무장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폐지가 되긴 했지만 그 이명박 정부 때 3명의 고운길, 주호영, 이재호 의원, 그때는 또 특임장관이라 똑같습니다만. 그래서 정무장관이 왜 필요하냐면, 사실 지금 더더욱이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국회와의 소통의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실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무장관이 신설이 됨으로 해서 대통령의 어떤 그 보관이라든가 대통령의 의중을 상당히 전달하고 또 받아오기도 하면서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정무장관의 신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타이밍상 신설이 굉장히 받아들이면 시적절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거야하고 상대를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정부와의 소통은 원내대표가 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무장관이 있어갖고 그분이 이제 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야권에 또 민원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 민원도 있고 인사 민원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할 만한 것이 있으면은 원활하게 정부하고 소통을 하면은 거야를 이끌어 가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죠. 온건 전략 쪽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정무장관직이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운영위가 열렸기 때문에 최상병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한 수사 외환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동해 석유가스 탐사 적합성 문제, 이런 것들도 논란이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불거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상당히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도 민감한 문제이고,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공격에 좋은 소재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진표 국회 전 의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도와 달리 사회적 논란이 돼서 매우 유감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마는 계속 논란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의장이 이제 독대를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국회의장을 퇴임을 하고 자서전에서 사실은
그 이태원 참사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어떤 누군가의 그 조작에 의한 사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적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화는 또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치밀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또 했다고 이제 해명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힘 쪽에서는 치고 빠지기 수준이다. 그 자서전에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지명도라든가 이런 네이밍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치고 빠지기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마 그 김진표 전 의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 결코 자서전을 많이 그 부수 판매를 높이기 위한 방안 그러진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부적절했다고 하는 부분은 대통령과의 독대는 그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서열 굉장히 그 우리나라 국가 서열 2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있었던 얘기는 사실 자서전이나 회고록에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 통치력이라든가 통치 철학에 있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치 도의상 어기고 이 자서전에 옮김으로 해서 굉장한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국힘 소속 입장에서 보면 곤혹스럽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유리한 그런 지금 내용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어떤 공격의 빌미나 수단으로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특히 이 부분이 예민한 게 많은 국민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부모 입장에서는 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김진표 전 의장이 어떤 그 의중과 틀리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강도 높은 소재로 활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국힘이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김진표 전 의장이 회고록을 뭐 국회의장 그만두자마자 쓴다는 것도 좀 성급한 일입니다만 몇 년 정도는 지나고 정부가 바뀐다거나 아주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한 얘기를 사실 독대를 했다 하면 그 자리에서 뭐 메모를 하든가 녹음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기억에 의존했는데 기억이라는 것은 어다르고 하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과 독대를 한 게 2022년 12월 5일 아닙니까? 국가 조찬 기도회 때 독대를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그 당시 이제 사건이 난 건 10월 29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태원 참사 사건 헬로윈 사건이 난 거. 그 당시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퇴 문제. 물러나느냐 안 물러나느냐.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본인이 건의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의심을 가는 게 있어가지고 결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음모론을 얘기를 하더라. 국가 원수가. 그래서 자신도 깜짝 놀랐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유튜브에서는 할 얘기를 대통령이 하더라. 그래서 잘못 어디서 보고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점이 우려돼서 이렇게 그런 취지에서 글을 썼다고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도 독대 요청해서 나눈 얘기를 외국에서 알리는 거 이건 참 개탄스러운 일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나선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조찬 기도회 때 국회의장과 독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회의 그 원활한 협조를 바라는 의미도 있고 또 행정수반이나 국가수반으로서의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대에 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김진표 전 의장하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각별한 사이예요. 그래갖고 국회의장 때도 대통령 전용기 타고 1호기 타고 워싱턴 가거라 가서 뭐 이렇게 외교 활동도 좀 벌여주세요. 할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친분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독대 요청에 대해서도 흔쾌히 응한 거죠. 사실 김진표 전 의장이 민주당이 있었습니다만 그 성향이라든가 그동안에 쭉 관료로서 거온 그런 캐리어를 보면은 이쪽에 여권에 맞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뭐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요소는 없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전 의장하고 이제 독대할 당시에 사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상당히 아끼는 또 후배 아니겠습니까? 예.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또 현직 강요이기 때문에 그 참사로 인해서 이 임명한 장관을 사실 내친다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적합성이라든가 타이밍상 맞나 이런 부분에 아마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논의를 이제 그 한쪽 시각으로만 편향적인 분석을 해서 이렇게 자서전 해고록에 올려버린다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힘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발을 하는 건데 사실 김진표 지금 전 의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상당히 진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접근을 노력하는 그런 그 부분이 엿보였다라고 지금 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결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대화를 나눈 가운데 이 한 가지만 크게 부각시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당대표 후보 당대표 후보로 나섰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 국회의장이 이런 얘기를 해고록에 쓴 것은 정치적 폐륜이고 인간적 폐륜이다 이렇게 아주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나섰네요. 아무튼 뭐 이런 논란을 야권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김진표 전 의장도 정말 부적절한 언급을 해고록에서 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도의나 윤리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정치인들이 지켜야 되는 그 금도이거든요. 예. 그런 그 금도에 어긋나는 지금 일을 하셨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인데 물론 지금 진화를 하긴 했지만 상당히 반향이 크게 일어나니까 유감이라는 표현도 하고 이제 뭐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옹호론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좀 부적절한 그런 내용을 올렸다라고 하는 측면의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운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뭐냐 이걸 지금 야당이 따질 것 같고 야당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조위를 구성하자 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펴고 나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뭐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윤석열 탄핵 국민 동의 청원 뭐 이게 70만 지금 이 됐다고. 70만이 넘는 그런 동의가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바람을 야당이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많은 수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은 이 김진표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그 분석이 동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국민동의 청원 이것도 31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은 해당 상임위에 회부를 해가지고 논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처리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법사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논의를 하겠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드러내놓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 그 빌미가 됐던 부분은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최순실 씨, 지금 최순실로 개명이 됐지만 예. 이런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70만이 아니라 100만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진영 논리로 보면 상당히 국힘 쪽 지지자보다는 이 더불어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굉장히 청원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 5,200만 중에 뭐 70만 명 정도가 국민 청원을 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근거 없이 법사위에 해부돼 가지고 탄핵의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진영 논리를 떠나서 아마 역풍이 상당히 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탄핵의 어떤 소재나 근거가 명확하다고 하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가 있죠. 예. 하지만 이 바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영 논리한 바람. 그러니까 이 대다수의 국민들, 중도층이라든가 정말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여론에 편승하지 않는 자발적인 청원이란 모르지만 전략적인 청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는 측면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70만이 아니라 100만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 편향된 여론이지 결코 국민 전체 여론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도 지금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최고위라든가 이렇게 의제로 다루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앞장섰다가는 또 역풍이 그럼요. 엄청나게 분다고 가능성이 봐야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70만이라고 합니다만은 과거 박근혜 탄핵 대처처럼 국민적인 어떤 그런 호응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당원만 해도 485만 명이에요. 권리당원만 해도 245만. 이 사람들만 해도 100만 원 금방 넘거든요. 그럼요. 100만이 넘죠. 더군다나 그 청원 탄핵 사유를 보면은 해병대 박정원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김건희 여사 명품 뇌물 수수,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 이게 어떻게 탄핵의 사유가 됩니까? 이게 무슨 법률이라든가 헌법에 위반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이제 그 국가와 국민에 대한 어떤 서약 이후에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이후에 헌법을 위배했거나 아니면은 소위 말하면 내란, 애한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또 정말로 그 국민들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능력이랑 영역 바뀌다라고 하는 어떤 변수, 돌발적인 그런 어떤 외회적인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이해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북한과의 전쟁 조장 이거는 너무 억지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전쟁을 평화를 원하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강력한 힘에 의한 발로가 바로 전쟁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이 핵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당수 많은 국민들이 이걸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북한이 지금 러시아하고 사실은 전쟁 시 즉각 개입하는 자동 개입 지금 조약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만약에 남북 간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누구 편을 들까요? 북한 편을 들거든요. 당연하죠. 그럼 우리는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삼국이 철저한 방위태세를 갖추면서 한국, 미국, 일본의 전쟁에 관련한 조약을 맺어서 여기에 대한 방어태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나경원 의원이 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물론 뭐 국제적, 경제적,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고립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다른 그 대표 후보자들의 비판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이유가 바로 남북 간에 있어서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이 공감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 국민 청원 이런 사안도 결국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국회 원내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갖고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형성해 가지고 어떻게든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 보기 위한 꼬리를 흔들기 시작하면서 몸통까지 흔들릴 거라는 그런 이론을 지금 가지고 꼬리 흔들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뭐 손잡고 흔들고 발 잡고 흔들면 몸통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그 경우의 이론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 먹혀 들어가기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치라는 게 뭘까? 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뭘까? 세비를 받고 정책을 개발하고 국가 국민을 위하는 길도 가야지 전부 어떤 정치 권력을 향한 그런 행태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지금 피곤해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도 있다 손 치더라도 정책 개발을 하고 조언을 하고 정책을 이끄는 야당의 리더십을 보인다고 하면 오히려 대선이나 향후에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지금 총선에 어떤 이기는 것보다 더 훨씬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법 리스크 방탄 내지는 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서 어떻게든 정치적 이익을 보고 이재명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부분 부분은 국민들이 모릅니까?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제발 좀 경거망동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백 교수님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